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대전의 한 대형 필라테스 업체가 일방적으로 휴업 공고를 내면서 먹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파격 할인가를 내세우며 1년 이상의 장기 회원권을 팔아놓고 돌연 문을 닫은 겁니다. 피해 금액이 수십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무이자 할부가 안 된다는 말에 일시불이나 현금 결제한 피해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불이 꺼진 대전의 한 필라테스 교실, 회원 10여 명이 문 앞에 모여 있습니다. 전국 29개의 매장을 둔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의 매장인 이곳은 지난 19일 밤 본사와 계약 문제가 있다며 돌연 휴업 공고를 냈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회원들은 사무실과 안내된 대표 번호 등으로 연락해봤지만 돌아오는 건 없는 번호라는 이야기뿐입니다. 입력하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확인하시고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보니 지난달부터 해당 프랜차이즈 업체의 대구와 울산, 대전의 다른 지점 등에서도 갑작스런 폐업으로 수백 명의 피해자들이 나오던 상황. 그런 와중에 최대 70% 할인을 해준다며 최근까지도 1년 회원권을 100만 원에 팔아왔습니다. 수업 한 번 못 듣고 휴업 통보를 받은 회원들도 있습니다. 이건 진짜 근데 되게 좀 억울하죠. 왜냐하면 그 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3월 31일에 수강 신청을 한 건데 이거는 정말 받으면 안 됐었던 거잖아요. 이 지점 회원만 400명을 넘고 필라테스 수업 자체가 고가다 보니 피해액은 30억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들은 유명 백화점 입점업체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백화점에도 책임을 요구했는데 자신들이 직접 운영한 게 아니라 입점업체의 문제이며 고객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들었습니다. 오픈할 때부터 엄청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고 그리고 다 그거를 믿고 와서 사전 등록도 하고 크게 이벤트를 했기 때문에 그때 아마 많이들 등록을 하셨거든요. 취재진은 문제가 된 필라테스 업체의 사무실과 본사 등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상당수는 무이자 할부가 안 된다는 안내에 일시불 혹은 현금 결제를 한 경우가 많아 피해 구제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계룡에서 신탄진까지 35.4km 구간에 추진 중인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의 수요 예측 제조사가 조기에 마무리돼 연내 착공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 사업은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일부 노선이 중복돼 교통 수요에 변동이 예상된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지난해 8월 수요 예측 제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2호선을 반영해 제조사한 결과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하루 이용객이 23,239명으로 반영 전보다 13.2%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수요 예측 제조사 결과가 타당성 조사가 필요 없는 30% 이하로 나오면서 대전시는 국토교통부, 기재부와 사업기간 조정을 포함한 총 사업비를 협의한 뒤 11월이나 12월쯤 착공할 예정입니다. 30여 년을 끌어온 안면도 개발 사업이 지난해 본계약 체결에 이어 휴양시설 사업 승인까지 이루어지며 본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태안군은 금융과 관광 등 8개사로 구성된 사업자 온더웨스트 컨소시엄이 낸 안면도 4지구내 340실 규모의 휴양 콘도미니엄 건설 계획을 심의해 최종 승인했습니다. 지난 1991년부터 추진 중인 안면도 개발 사업은 안면도 4개 지구에 1조 9천억 원의 민간 자본을 들여 세계적인 명품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충남도는 지난해 6월 온더웨스트 컨소시엄과 3, 4지구 본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앞으로 5년간 새로 뽑는 공립학교 교사 수를 최대 30% 줄이기로 하면서 지역교육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교육계는 학생 수는 줄었지만 신설 교육과정과 돌봄 교실 등을 위해 기간제 교사는 더 많이 뽑고 있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교대와 사범대 학생들도 당장 임용 절벽을 걱정하며 술렁이고 있습니다. 김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교생 40명의 교사 10명인 예산군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AI 코딩 같은 4차 산업 분야 신설 교육 과정에 방과후 학교, 돌봄 교실 등을 운영하며 행정 업무가 늘고 있습니다. 교사 수를 더 줄일 경우 맞춤형 교육 같은 작은 학교만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교사 한 명이 두세 개 학급을 맡는 복식 수업이 다시 등장하는 등 파행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특색이 바뀌고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교사의 그 수와 학생 수를 절대적인 수로 비교한다면은 이는 교육 현장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5년간 교사 정원의 최대 30%를 감축하겠다고 밝히자 교육계는 교육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며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충남교육청은 전체 7천여 명의 교사 정원 중 일단 257명을 감축했는데 그 결과 학교 현장에 교육 공백이 발생해 한시적으로 정원의 기관제 교사 455명을 채용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교육계는 과밀학급 문제와 고교 학점제의 안착을 위해서는 더 많은 교사가 필요하다며 교육부의 정원 감축 방침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교육이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농어촌 학교가 많기 때문에 소규모 학교의 기초 정원을 확보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대와 사범대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초등 임용고시 합격률은 49%로 하락해 신규 임용을 받지 못하는 예비교사가 급증세입니다.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 대한 정원 조정 없이 정부 계획대로 교사 정원을 감축할 경우 임용 적체 현상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대와 사범대 학생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줄이고 그대로 유지했을 때 장점이 뭔지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계 일각에선 5년간 58만 명의 학령 인구가 주는 만큼 교사 감축도 불가피하다며 부전공, 복수전공을 통해 두세 개 과목을 가르칠 교사를 늘려야 한다는 현실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부하 여직원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의 한 지역 신협 간부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대원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신협 간부 50대 A씨는 여직원의 팔짱을 끼고 입을 맞추려 했다는 등의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추행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여직원들과 시민단체들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간부가 직원들에게 얼차려를 주는 등 갑질과 성추행에 따른 신협중앙회의 징계 권고도 무시하고 있는 만큼 엄중한 법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만큼 피해자와 참고인 등 7명을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약과 사기 범죄로 5년간 잠적했던 수배자가 배달기사의 눈썰미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30대 남성 A씨는 어젯밤 10시 50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빌라에서 주문한 음식을 받는 과정에서 눈을 마주치지 않고 피하려 하는 모습을 이상하게 여긴 배달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A씨는 체포 과정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신분증을 내밀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지난 2018년부터 마약과 사기 혐의로 수배가 내려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오는 28일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탄신일을 앞두고 충무공 영정을 바꾸자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영정을 그린 작가의 친일 행적과 함께 관복 차림에 대한 고증 오류 논란 등으로 몇 년 전부터 교체 요구가 빗발쳤지만 정부는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며 번번이 반려해왔는데요. 다른 분도 아닌 충무공 영정을 친일 행적에 불거진 화가가 그린 것으로 계속 사용해야 할지 생각해볼 시점입니다. 김세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빨간 관복을 입고 좌정한 이순신 장군 영정. 지난 1973년 지정된 국내 표준 영정 1호입니다. 하지만 영정을 그린 장우성 화백은 친일 인명사전에 수록될 정도로 친일 행적이 논란이 되면서 교체 요구가 거세졌습니다. 더구나 장화백의 후손들은 화폐에 사용된 같은 영정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요구하며 한국은행에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충무공의 관복이 엉터리란 지적이 더해져 파문은 더 커졌습니다. 공신 관복은 검은색이고 무신의 흉배 동물은 호랑이 한 마리인데 영정엔 붉은색에 호랑이 2마리라 고증이 오류란 겁니다. 또 밖으로 드러난 옷걸음과 늘어진 소매는 19세기 양식이라 임진왜란과 맞지 않다며 문화재청이 영정 교체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자문을 들어봤을 때에는 복식에 상당한 오류가 발견이 돼 있고 그것을 다시 제작할 필요가 충분하다라는 그 의견을 여러 분들이 주셨기 때문에 하지만 상위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두 차례 지정 해제 건의를 사회적 혼란 갈등을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최근 문화재청이 관복 복원을 위해서라도 재차 영정 교체를 요청했지만 여전히 답이 없습니다. 현 영정은 교과서와 화폐에 쓰일 정도로 상징성이 큰데 교체할 경우 부정적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가 고민한 표준영정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조금 여러 가지 검토할 것들이 더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아직은 심의 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비슷한 논란이 있었던 유관순 열사 영정은 교체됐고 윤봉길 의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탄신 478주년을 맞아 4년 만에 재개되는 이순신 축제를 앞두고 일본을 침몰시켰던 임진왜란 당시 장군의 기계를 정확히 고증한 새 영정 제작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어린이를 쳐 숨지게 하면 최대 징역 26년에 처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교통범죄 양형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의결해 기존 최대 12년이었던 스쿨존 음주운전 어린이 치사를 최대 징역 15년으로 바꾸고 숨진 아이를 유기하고 도주하면 최대 징역 26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기준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다만 강화된 새 양형 기준은 올해 7월 1일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돼 대전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한 전직 공무원 방 씨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지 않을 예상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중앙연구원이 대전 음주운전 사고 피해 아동을 위해 회복 후원금 1,000만 원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이번 후원금은 한수원 중앙연구원 직원들이 기금을 모아 마련한 580여만 원에 사측의 추가 기부로 만들어졌으며 피해 아동 3명의 의료비와 심리치료비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오피스텔과 다가구 주택을 사들여 전세 사기를 벌인 40대가 반성한다는 이유로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항소3부는 임차인들에게 건물가액을 높이거나 허위 임대차 현황표를 보여주며 임대보증금 3억 4천만 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47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피해자들에게 금액을 변제해 합의했고 A씨가 초범에다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동양화의 현대성을 꾀하며 고군분투한 고암 이응노와 전통회화를 고수하며 개성을 발휘한 심양 박승무 화백이 70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20세기 격변의 시대를 공유한 두 거장의 예술적 교감을 엿볼 수 있는 특별전이 대전 이응노 미술관에서 열린 건데요. 서로를 존중하며 영향을 주고받았지만 확연히 다른 세계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조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창적인 설경의 세계를 따뜻하게 표현한 설청. 한국 동양화 6대 화가로 꼽히는 심양 박승무의 작품입니다. 충북 옥천이 고향인 박승무는 6.25 전쟁 이후 대전에 정착해 대전 1호 화가로 불립니다. 박승무가 비슷한 시대에 활동한 고암 이응노와 1930년대부터 50년대 중후반까지 예술적 교감을 이어갔다는 사실이 새롭게 조명됐습니다. 박승무가 이응노에게 선물한 수목 산수 작품 천첩운산. 한쪽에는 죽사형을 위해 그리다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 나이가 11살 많은 박승무가 이응노를 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고받은 서신에도 이응노를 형이라고 칭하며 예술가로서 존경과 지지를 보냅니다. 동양화의 현대성을 꾀한 이응노와 전통 회화를 고수하며 자신만의 개성을 발휘한 박승무의 작품 성향은 다르지만 인간과 자연에 대한 조화로움을 꾀하는 작품과는 비슷합니다. 이응노 미술관은 박승무 탄생 130주년을 기념하며 비슷한 시대를 공유한 두 화가의 예술적 교감을 살펴볼 수 있는 70년 만의 해우, 이응노와 박승무 특별전을 준비했습니다. 같은 병풍이지만 이응노의 산수 시폭은 선이 굵고 본인만의 세계가 분명하지만 박승무의 사계 산수는 좀 더 세밀하고 사실적인 묘사가 돋보입니다. 똑같은 산수 자연에서 출발했지만 그들의 어떤 정신세계나 정신의 지향은 달랐습니다. 심양 선생님은 고전적 이상세계에 계속 탐닉을 하셨고요. 이응노 선생님은 새로운 어떤 산수, 새로운 어떤 정신적 개혁을 위해서 나아가신 분입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시기별로 이응노와 박승무의 작품 100여 점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두 화백의 작품 성향을 비교 감상하기 위해 1부는 박승무의 작품을 중심으로 2부는 이응노의 작품 세계가 조명되며 이응노가 유럽으로 건너간 뒤 선보인 문자 초상과 군상 연작 등도 전시됩니다. 70년 만에 해우한 두 거목의 아름다운 만남을 주제로 한 이 전시는 오는 8월 13일까지 이어집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북 등 4개 시도가 주관하는 충청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박람회가 다음 달 2일과 3일까지 대전시청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2020년 지역인재 의무 채용 충청권 광역화 이후 처음으로 4개 시도가 합동으로 개최하며 한국중부발전,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30개 공공기관이 참여합니다. 박람회는 채용 설명회와 토크 콘서트, 취업 컨설팅 등으로 진행되며 그동안 각 지역에서 따로 개최하던 행사를 이번에 합쳐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랜 가뭄으로 수확량이 크게 감소해 양파와 감자의 가격이 1년 전에 비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교육중앙회 대전시 지부가 지역 내 백화점과 대형마트, 시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이달 기준 양파와 감자의 가격은 지난해 4월보다 40.6%와 30.3%씩 비싸졌습니다. 또 전기와 수도요금 상승으로 세탁 비용과 노래방 가격이 19.9%와 14.1% 올랐고 갈비탕과 짬뽕 등 음식 가격도 17.6%와 11.5% 올랐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기준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완화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류되자 충남도가 서산공항의 총 사업비를 500억 원 이하로 낮추는 대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충남도는 서산공항의 현 사업비를 530억 원대로 산정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상하수도 등은 기존 지방사업으로 분류가 가능한 만큼 이를 제외할 경우 400억 원대로 충분히 건설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산공항 총 사업비가 500억 이하로 감액되면 예타와 관계없이 언제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지만 정부의 동의를 어떻게 끌어내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대전지법 차호성 판사는 대전 오정내거리에서 타슈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6살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지만 죄를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유족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